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추위를 뚫고 또 오셨는데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오늘 아침 오전 10시 기준 17,000달러,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16,9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한 1,000달러 정도 오른 건데요. FTX 사태가 터진 직후인 11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조금 소폭 반등했습니다. 네.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FTX에 맡겨뒀던 암호화폐를 떼인 업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인데요. 이들 업체가 자금을 조달해서 이런 구멍을 메꾸지 못하면 이들 업체가 다시 빚을 내면서 올렸던 암호화폐 시세가 다시 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향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회장이죠.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1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비우스 회장은 5월 달에도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정확히 예상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FTX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네. 비트코인은 다시금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FTX가 사실 루나 테라 사태부터 촉발이 됐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5월 달부터 계속 쭉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회복이 좀 됐다라고 하니까 좀 가슴에 쓸어내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으면 좀 오를 텐데 이게 사실 계속 일이 나오고 있으니까. 악재가 무슨 시한폭탄처럼 이렇게 연달아서 터지는 모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맥스 상장 폐지를 두고 위메이드의 닥사의 입장이 확연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닥사가 공식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닥사는 이렇게 입장문을 낸 요지는 그 전에도 계속 닥사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암호화폐를 이제 상장 폐지를 하거나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했다가 다시 돌려주거나 이런 결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앞서 그 상장 폐지 결정이 난 그날 위메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닥사가 다 같이 말을 맞춰서 상장 폐지 결정을 하는 게 일종의 담합이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닥사에 지금 5개 거래소가 들어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공정위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앞서 이제 라이트코인, 무비블록, 커브, 이번에 위믹스까지 계속 같은 공동 대응을 해 왔거든요. 네. 사실 이 공동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공동 대응에 대해서 자율규제 측면에서 조금 촉구를 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렇게 오히려 하기를 유도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아마 당국의 판단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거래소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내비두고 있으면 조금 책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 금융당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규제가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분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위믹스와 관련해서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소명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29일 동안 16차례 소명을 거쳤는데도 신뢰 회복을 할 만큼 충분히 소명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 날 바로 위메이드가 반박문을 내고 이 재단 보유량 그리고 그에 따른 유통량에 대한 소명뿐 아니라 온체인 정보, 실시간 정보까지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업비트가 말한 유통량이 뭐냐, 이 상장 폐지 기준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요. 예. 상당히 위메이드 측도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일단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공정위 제소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법원에서 상장 폐지 가처분 신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예.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윈메이드가 닥사 산하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로 시작이 된 거고요. 위믹스 거래 지원,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월 8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오늘 법원이 7일까지는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오늘 뭐 윈메이드나 이제 업비트, 비선, 코인원, 코빗도 나와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입장문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법원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앞서 24일에 상장 폐지 그날 당일 이제 윈메이드가 공정위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아직은 공정위 제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정위 제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닥사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이 길어질 게 이렇게 뻔하다 보니까 바로 법원에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 이 담합이 아니냐라고 바로 법원에 그 판단을 요청을 하려는 것 같아요. 예,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2월 7일에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암호화폐를 근간으로 하는 P2E 게임 시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플레이 투 원, P2E 게임 자체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금지한 상태라서 게임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마 아닐 것 같고요. 네. 이제 P2E 계열 코인들이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시가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넷마블의 엠블렉스도 있고, 네. 예, 뭐 컴토스의 C2X도 있고, 막 여러 한 6개 정도 코인이 있는데 네. 일단 이믹스는 유통량 이슈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P2E 계열 코인들은 아직 유통량 이슈가 제기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네. 다만 이런 P2E 게임을 정부가 금지한 상태여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윈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데 쓰거나 직원들 월급 주는데 활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발행을 한 거고 그렇게 되면 증권의 이제 정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를 발행했을 때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이 미맥스에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한다. 면 증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증권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네. 만약 위믹스가 증권으로 판명이 나면 이미 주식시장에 윈메이드가 상장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증권은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네. 위믹스를 이제 심사를 거칠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봐야겠죠. 근데 넷마블의 엠블렉스나 이제 넷마블이나 뭐 비슷한 이제 게임사들, 코카코 게임즈나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만약에 증권성을 문제가 되면 네. 당연히 이제 P2E 계열 코인들도 다 같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P2E 다른 네. 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암호화폐 상장 과정에서 거래소와 암호화폐 발행사 간의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수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가 각 거래소로부터 코인 상장 과정을 정리한 자료를 지금 확보 중입니다. 상장 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확인한 절차라고 하는데요. 코인 발행사가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 거래소의 뒷돈, 즉 상장피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뭐 최근에 자료를 요구해서 한참 받고 있는데
거래소가 제시한 그 자료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다소 지금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있고 네.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는 루나테라 사태 당시 거래소들의 상장 행태가 드러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루나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아니, 루나가 그러니까 두나무의 자회사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에서 송창호 회장과 이제 부회장이 이사를 내려놓은 지 며칠 만에 상장이 됐고요. 네. 이 상장 과정이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 두나무 자회사인 두나무 앤 파트너스가 루나 발행사 그러니까 테라폼랩스에 투자를 하면서 루나를 받았고 작년에 팔아서 1,300원어치의 이제 실현 이익을 챙긴 적이 있거든요. 예, 이 상장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앞선 사례에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요. 또 네. 작년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된 피카 그리고 빗썸에서 상장 폐지된 드래곤베인이 이믹스 비슷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드래곤베인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제시한 자료 중에 그러니까 드래곤베인이 빗썸 측에 2억 2천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상장피로 제공했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빗썸이 2억 2천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사실 주장은 맞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 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냐에 대해서는 네.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상장 과정에서 네. 거래소가 이 비트코인을 받는 관행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때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예, 이런 사례가 많나요? 이 거래소가 상장을 해주는 대가로 네. 돈이나 코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예, 이게 일단은 이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24일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기 전의 사례들이거든요. 그 시행된 이후에는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게 된 이후라서 이런 상장피 관행이 많이 없어졌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좀 아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 같은 불법 거래가 있는지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FTX의 고객 투자금을 떼인 암호화폐 대출업체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을 했거든요. 네. 이 내용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전해주시죠. 예, 이게 여기도 FTX에 암호화폐를 맡겼다가 떼인 암호화폐 대출업체인데요. 여기도 투자금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예치업체에 암호화폐를 맡겨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던 회사였는데 네. 똑같은 형식으로 FTX에 돈을 맡겼던 거죠. 코인을 맡겼던 거죠. 근데 이 블록파이가 이 FTX의 자산을 떼이면서 네. 트위터를 통해 28일에 미국 뉴저지주 파산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FTX와 연관이 좀 많았던 게 이미 지난 6월에 루나테라 사태로 그 루나테라에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던 암호화폐 헤지 펀드에 에서 자금을 떼어가지고 이미 파산 위기를 한번 맞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FTX가 네. 자금을 빌려주면서 이거 빌려줄 테니까 그 우리 기업 가치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하게 해줄게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FTX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네. 블록파이도 그동안 지원받던 유동성도 또 다시 모자르게 된 상태가 된 거고 또 이 블록파이가 FTX와 연관성이 많았다는 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네. 블록파이에서도 계속 출금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더 모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부도를 맞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